감히 묻는다. 이빨을 준 자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하늘이 주었다. 하늘이 주었다라는 건 하늘이 의도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 쓰인 표현법 보겠습니다. 감히 묻는다. 글쓴이가 묻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답하죠. 그죠? 이거 문답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답하는 거 하늘이 주었다라는 건 하늘이 의도해서 만들었다는 거겠죠. 또 다시 내가 묻습니다. 하늘이 이빨을 준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또 사람들이 답합니다. 하늘이 이빨로 물건을 씹게 한 것이다. 또 하늘의 이치가 그렇다라는 거죠. 하늘의 이치가 그렇다. 하늘의 의도가 그렇다. 또 다시 묻겠다. 이빨로 물건을 씹게 하면 무엇 때문인가? 사람들은 대답할 것이다. 이는 하늘이 낸 이치이다. 자, 이치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부분에 좀 표시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대답은 하늘의 이치, 하늘이 이 이빨을 주고 하늘이 물건을 씹게 하고 아무튼 이 물건을 씹게 하는 건 다 하늘의 이치다라고 사람들은 대답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하늘이 낸 이치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그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요 사례라고 적고요. 날짐승과 산짐승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와 주둥이를 땅에 닿도록 숙여 머리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 다리가 이미 놓고 보니 학의 목이 길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다리가 기니까 목이 길어야 바닥에 땅에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늘의 이치라는 거죠. 그래도 혹시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또 부리가 길어졌다. 이것도 하늘의 이치라는 거죠. 만약 닭의 다리가 학의 다리를 본떠 길었다면 닭은 다리가 짧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길었다면 닭은 마당에서 굶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사람들의 대답은 하늘의 이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봅시다. 21번째 줄입니다. 나는 크게 웃으며 대답하였다. 자, 글쓴이의 생각이 나오겠죠. 자, 글쓴이의 생각이 나타날 거라서 노란색으로 칠해봤습니다. 나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는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따름이다. 만약 하늘이 이빨을 준 것이 반드시 구부려 먹이를 씹게 하기 위해서라고 가정해보자. 지금 저 코끼리는 쓸데없는 엄니가 고추 세워져 있어서 입을 땅에 대려고 하면 엄니가 먼저 땅에 부딪힐 것이니 물건을 씹는 데는 도리어 방해가 되지 않을까. 자,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는 21번째 줄. 나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는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코끼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 말, 닭, 개 일부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코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 하면서 반박을 하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앞서 사람들이 하늘의 이치다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일부에만 적용된다. 아니다 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말할 것이다. 코를 활용하면 된다 하면서 어떤 사람도 나의 반박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네요. 코를 활용하면 된다. 그 엄니가 먼저 땅에 닿으니까, 상아가 먼저 땅에 닿으니까 코를 활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또 나가 뭐라고 하냐면 엄니가 길어 코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엄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또 재반박을 하네. 그죠? 그러니까 맞죠? 그죠? 이게 기니까 코끼리 코가 이렇게 있어서 코를 활용하는 거. 뭐하러 거추장스럽게 그렇게 하노? 그냥 아예 엄니도 없애고 상아도 없애고 코를 짧게 하면 더 안 낫겠나라고 재반박하면서 답을 합니다. 이에 말하던 자는 처음의 주장을 더 내세우지 못하고 자신이 배웠던 내용을 조금 누그러뜨릴 것이다. 자, 이렇게 결국은 이 논쟁에서 글쓴이가 이긴 거네. 그죠? 말하던 자,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그런 사람들은 누그러뜨린다. 자기의 주장을 누그러뜨리겠죠. 하늘의 이치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조금 누그러뜨릴 것이다. 이는 생각이 겨우 말, 소, 닭, 개에게 미칠 뿐이요. 용, 봉황, 거북, 기린 같은 것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부의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초록색으로 했던 말하던 자들,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은 조금 누그러뜨린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 소, 닭, 개는 일부의 경우도 될 수가 있고요.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그 뒤에 용, 봉황, 거북, 기린 같은 건 쉽게 볼 수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쉽게 흔히 볼 수 있는 것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쉽게 볼 수 없는 것, 쉽게 볼 수 없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 내용은 정리하면은 아까 문답법이 쓰였죠. 그죠? 글쓴이가 묻고 사람들이 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답할 내용을 미루어서 이렇게 문답법으로 썼습니다. 문답법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문답법을 통해 주장의 타당함을 입증. 자, 그럼 여기서 이 문답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이빨을 준 자 누구인가 하니까 하늘이 주었다. 그러니까 하늘이 이치다는 얘기죠. 이빨을 준 까닭은 하늘이 이렇게 한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왜 물건을 쉽게 한 건 뭐 때문이고 하니까 하늘이 이렇게 한 이치다. 하늘의 이치다고 얘기하죠. 거기에 대해서 글쓴이는 방해가 된다. 하니까는 엄니가 방해가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코가 있기 때문에 코를 활용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글쓴이가 어금니가 길어 코를 활용한 것보단 차라리 코를 짧게 하는 게 더 낫다.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기 주장을 더 내세우지 못하고 조금 더 끌어들인다.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문답법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203쪽 셋째 줄부터 시작하는 문단 보겠습니다. 코끼리가 호랑이를 만나면 코로 때려 눕히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라 할 것이다.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런데 코끼리가 쥐를 만나면 코를 댈 자리도 없어 하늘을 쳐다본 채 서 있을 뿐이라 한다. 자, 여기 두 가지 대비되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코끼리가 코로 이제 호랑이도 이제 때려 눕히는 반면, 그런데 이제 쥐를 만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이 두 가지 대비되는 상황이죠. 자, 근데 그렇다고 쥐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말하는 것은 앞서 하늘이 낸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자, 이렇다고 해서 쥐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죠? 고정된 시각으로 단순히 호랑이를 때려 눕히냐, 뭐 쥐를 보고도 꼼짝도 못한다. 뭐 그렇게 보는 건 고정된 시각이죠. 고정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하늘이 낸 이치에 맞지 않다 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쓴이의 생각이죠. 글쓴이의 생각 노란색으로 색칠했습니다. 고정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라면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문단은 두 가지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해서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고정된 쥐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보는 것은 고정된 시각이다.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비판을 글쓴이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요. 코끼리는 눈에 보이는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자, 코끼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이치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데도. 하물며 코끼리보다 만배나 더 복잡한 천하의 사물은 어떠할까? 그러니까 더 복잡한 사물은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더 심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결론이 나오네요.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자를 취하여 저술한 것도 코끼리 같은 형상을 보고 세상 만물의 변화를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므로 결론은 항상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좀 길고 복잡할 때는 국어에서는 서술어가 중요하거든요. 서술어를 봅시다. 서술어 뒤에 있죠. 그죠? 코끼리 같은 형상을 보고 세상 만물의 변화를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고자 했다. 그게 핵심이죠. 세상 만물의 변화를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고자 했다. 그러면 세상 만물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변화를 연구하다. 변화한다라는 건 고정된 게 아니죠. 근데 바로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고정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비판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고정된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된다? 변화를 봐야 된다. 변화한다는 건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죠? 다양한 관점에서 만물을 탐구하고 인식한다.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죠?
참고로 여기에 요 부분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상자를 취하여 저술하는 것. 자,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몰라도 좋습니다. 이거는. 자, 주역을 보면은 이제 만물의 이치를 얘기할 때, 우주의 이치를 설명할 때 들어봤을 겁니다. 태양이니 소양이니 태음 소음. 그래서 뭐 나는 태양인이다 소양인이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만물을 우주의 이치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이 네 가지를 넉사자를 쓰고 이 코끼리 상자를 써서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주역을 지을 때도 코끼리 상자를 취해갖고 네 가지로 이렇게 저술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코끼리 같은 형상을 보고 이제 고정된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변화, 다양한 관점에서 만물을 탐구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글쓴이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그냥 교과서 부분을 쭉 읽어봤는데요. 전체 중요한 내용, 자, 핵심 내용을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기승전결 4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글의 내용 흐름을 한번 볼까요? 맨 처음 움직이는 코끼리를 봤을 때 그때 굉장했다 하면서 어떤 충격과 경이로움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코끼리 외양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모든 사물에 하늘의 이치가 반영되어 있다는 통념, 그건 통념이죠. 그 통념.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그 통념에 대해서 글쓴이는 비판을 했죠. 하늘의 이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하늘의 이치가 정해져 있다, 이치가 반영되어 있다. 그런 고정된 관점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된다? 다양한 관점에서. 고정된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상기 작품을 핵심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 고전수필 기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한문 산문이라고 했었죠. 그죠? 한문 산문, 그냥 우리 국어 국문학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고전수필로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한문문학에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기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고요. 제목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상기라고, 기에 속합니다. 성격은, 자, 코끼리의 외양을 아주 묘사를 잘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비유가 많이 나타나고 주제가 교훈적이었습니다. 제재는 코끼리를 본 경험이었고요. 주제가 획일적 가치와 시각으로 만물을 바라보려는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 다시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 그게 주제죠. 그럼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밑에 줄, 열린 시각으로, 다른 말로 다양한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제를 정리하겠습니다. 특징은 첫 번째, 작가의 경험이 나타나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사회적 통념을 깨는 철학적 진리를 전달했다. 사회적 통념을 깨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논리적 근거를 들었죠. 그죠? 그런 그 이치가 바로 철학적 진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비유와 묘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개성적으로 표현했다. 중간중간에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 문답법도 나타났었죠. 문답법을 사용하여 작가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다. 본문을 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격 요거 잘 기억하시고, 주제 빨간색으로 있었죠. 잘 기억하고, 특징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제 설명에서 좀 빠졌던 거 보충 설명을 몇 가지 좀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학습활동을 풀이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활동에 보면은 고전 산문 다른 작품이 또 일부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작품까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